보통 1세대는 뭔가 많이 포기를 하고 구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 컨셉을 즐겨보기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데이스토리입니다. 드디어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됐네요. 사실 갤럭시 폴드가 첫 번째로 발표됐을 때는, 발표하는 날 그 당시에는 조금 의아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의문이 드는 점을 영상으로 제작을 한번 했었다가 많은 분들께 지적을 많이 받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그 이후로 제가 기존의 스마트폰에 질렸던 부분을 이 갤럭시 폴드는 굉장히 많은 부분 충족을 시켜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많이 기다렸는데 4월에 한번 연기가 됐고 5개월을 기다려서 구매를 하고 지금까지 저는 이 갤럭시 폴드를 메인 스마트폰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것 그 이상으로 더 만족스럽게 해주는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제가 생각할 때 요거는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조만간 또 갤럭시 폴드 2세대가 출시를 할 예정이잖아요. 클램쉘 버전 폴드 2세대가 나오기 전에 한번 제가 요 갤럭시 폴드 실사용 후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갤럭시 폴드를 직접 사용하면서 굉장히 만족스럽게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로 얘기할 건 바로 디자인입니다. 스마트폰이 굉장히 인기를 얻기 시작한 게 아이폰이 나오면서부터죠. 사실 그 아이폰이 출시한 이후로 모든 스마트폰은 그냥 바 타입의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계속 출시가 되어 왔어요. 그 사이에 뭐 약간의 형태 변화는 계속 있었지만 스마트폰이 출시가 되더라도 뭐 조금 신기하네 라고만 했지 완전히 이 형태 자체를 바꾸는 스마트폰은 출시가 되질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이 갤럭시 폴드는 그런 바 타입의 지루한 형태를 완전히 탈피한 새로운 아이템이었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의 구조가 바뀌었다는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부분이에요. 특히 제가 이렇게 길쭉하고 날씬한 디자인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옛날에 LG 초콜릿 폰이 이런 형태였잖아요. 길고 날씬한 이 형태가 저한테는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전면에 이런 날씬한 비율과 함께 이 측면에 힌지 부분, 그리고 이렇게 접히는 부분도 이렇게 밑쪽에서 이렇게 볼 때와 옆에서 볼 때 저는 이 디자인이 너무 만족스러워요. 제 기준에는 거의 역대급 취향 저격이라고 할 수 있을 디자인이었어요. 갤럭시 폴드를 얘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전면 디스플레이 그리고 메인 디스플레이, 이 디스플레이에 대한 이야기일 거예요. 외부에 있는 이 디스플레이는 사실 전체적인 크기에 비해서 좀 작은 편이긴 합니다. 작은 외부 디스플레이 크기가 2세대에서는 해결되어야 할 부분으로 많은 분들이 지적을 많이 해요. 하지만 제가 이 현재 갤럭시 폴드 1세대 외부 디스플레이도 정말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한 손 조작이 완벽하게 지원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엄지 왼쪽 밑에 7시 방향부터 1시 방향까지 완벽하게 커버가 됩니다. 주로 갤럭시 폴드를 사용하면서 이 외부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는 전화를 할 때라든지 문자를 받을 때, SNS를 할 때 같이 간단하게 짧게 사용할 때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 그럴 때는 굳이 두 손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한 손으로 거의 화면의 모든 부분을 다 컨트롤할 수가 있다는 게 정말 사용 편의성을 극대화시켜주는 부분이 되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외부 디스플레이의 크기와 비율 다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어요. 다음으로 얘기할 건 이제 메인 디스플레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메인 디스플레이의 품질은 생각보다 굉장히 훌륭합니다. 최근에 출시한 갤럭시 노트 10과 비교해도 결코 떨어지지 않는 수준의 굉장히 만족스러운 품질을 보여줘요. 화면 모드를 선명한 화면으로 바꾸면은 좀 더 쨍하게 쓸 수 있어서 저는 선명한 화면으로 맞춰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제가 갤럭시 폴드를 몇 달 동안 사용한 상태를 보여드리는 영상을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메인 화면의 내구성은 생각보다 꽤 양호한 수준이에요. 물론 1년 이상, 2년 가까이 사용했을 때 필름의 상태가 어떨지는 아직까지 저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완벽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분명히 없긴 해요. 그리고 2세대 클램쉘 버전에서는 이 PI 필름이 아니고 강화 유리 버전이 적용이 될 확률이 많다고 하니까 2세대에서는 분명히 또 개선이 될 부분이긴 하고요. 하지만 1세대 갤럭시 폴드도 현재까지 제가 몇 달 동안 사용해 본 바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수준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펼쳤을 때 7.3인치의 이 디스플레이는 생각보다 굉장한 만족감을 줍니다.
사실 이 크기가 거의 화면만 따져서는 아이패드 미니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화면 비율을 보여주거든요. 7.3인치라는 크기, 그리고 4:3에 가까운 비율, 이 덕분에 책 읽기라든지 웹서핑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영화 보기, 모든 면에서 정말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사용감을 제공을 해줍니다. 진짜 뭘 해도 다 만족스럽게 쓰고 있어요. 펼치는 게 번거롭지도 않고, 외부에서 작업을 하다가 펼쳤을 때는 큰 화면으로 바로 연동돼서 뜨기 때문에 너무 편해요. 이 정도의 크기, 아이패드 미니에 필적하는 크기를 이렇게 접은 상태로 편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다는 게 진짜 이전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더욱더 이 갤럭시 폴드 1세대가 만족스러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갤럭시 폴드 1세대는 원래는 올해 4월에 출시가 되었어야 할 기기죠. 기기 결함으로 인해서 약 5개월 정도 딜레이가 되고 출시가 되는 바람에 갤럭시 노트 10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약간 잔렉 같은 게 쓰다 보면 분명히 생기긴 해요. 그렇긴 하지만 스냅드래곤을 탑재했다는 점, 12기가 램이 탑재가 된 덕분에 사용하는 동안 앱 리프레시가 일어나는 경우도 거의 느끼지 못했고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는 폰입니다. 생체 인식의 경우에는 측면에 지문인식 센서가 하나 탑재가 되어 있고, 안면 인식도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문 인식은 왼손으로 하든지 오른손으로 하든지 굉장히 쾌적하게 바로바로 잘 풀리기 때문에 편하게 잘 쓰고 있고요. 특히 얼굴 인식의 인식률이나 인식 속도가 굉장히 쾌적한 수준이고, 아이패드 프로와 마찬가지로 눕혀서 하든지 뒤집어서 하든지 바로바로 언락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굉장히 편리하고요. 스피커 성능 같은 경우도 스마트폰 중에서는 거의 최상급에 속할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편에 속합니다. 스피커가 전면 화면 양쪽에 이렇게 달려 있는데, 이 부분이 게임을 하거나 할 때 손으로 막아버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치상으로 아쉬운 부분이 좀 존재를 하긴 하지만, 스피커 자체의 퀄리티는 정말 만족스러운 수준이라서 영화를 본다든지 노래를 듣는다든지 하는 만족감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는 거. 배터리 같은 경우도 갤럭시 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똑같은 얘기를 하실 거예요. 하루를 사용하기에 굉장히 넉넉하고 충분한 배터리를 갖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그냥 하루 종일 사용을 해도 저녁에 퇴근할 때가 돼도 넉넉하게 남아있는 배터리 성능을 갖고 있고요. 갤럭시 폴드가 자랑하는 3분할 멀티태스킹, 이 멀티태스킹이 실제로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세로 모드의 3분할 멀티태스킹도 편하긴 하지만, 이 가로 모드로 사용하는 2분할 멀티태스킹은 마치 태블릿에서 멀티태스킹을 사용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 가로 모드로 돌려서 멀티태스킹 하는 게 너무너무 편하더라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멀티태스킹이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제가 갤럭시 폴드를 메인으로 사용하면서 느끼는 만족스러운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그럼 반대로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조금 아쉽다고 느끼는 부분도 얘기를 해보자면, 이 갤럭시 폴드가 좀 출시 지연이 된 기기이다 보니까 갤럭시 노트 10에서는 적용이 된 초고속 충전이 지원이 안 된다는 부분이 좀 아쉬워요. 갤럭시 노트는 기본 제공되는 어댑터로 25W 충전이 가능하고, 별도로 구입 시 45W까지 충전을 할 수가 있지만, 이 녀석은 그냥 15W 충전밖에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외부 화면에서 레이아웃 편집을 지원을 안 해준다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정말 아쉬운 부분입니다. 가로로 앱을 3개까지밖에 놓을 수가 없어요. 이 원 UI 자체에서 이 외부 화면 편집 기능을 제공을 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삼성에서는 외부 화면 요 배열에 굳이 4개 이상을 넣으면은 아이콘 크기가 너무 작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사용 편의성이 더 줄어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설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사실 소비자의 선택으로 제공을 해주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계속 갖고 있습니다. 차후 2세대가 나오게 되면 요 외부 화면 편집 기능도 그냥 넣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리고 갤럭시 폴드를 제가 만족하면서 사용하는 부분 중에 요 멀티태스킹 얘기를 해드렸지만, 또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요 멀티태스킹이기도 합니다. 멀티태스킹이 이렇게 세로 분할밖에 되지를 않아요. 일반 스마트폰은 이제 위아래로 쪼개서 볼 수 있게 해주는 가로 멀티태스킹을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앱을 여러 개 사용할 때는 괜찮은데, 한쪽에는 유튜브나 영화를 띄워놓고 한쪽에서는 웹서핑을 하고 싶은데, 보시면은 화면이 코딱지만하게 나오죠. 이 유튜브 화면을 전체 화면으로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화면 중간으로 와서 그 크기 그대로 열려버립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위아래로 분할할 수 있는 멀티태스킹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갤럭시 폴드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영상을 틀어놓고 다른 작업을 하고 싶을 때는 의외로 좀 많이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부 디스플레이의 내구성이 실제로 그냥 일반적인 실사용하는 데는 분명히 무난한 성능이라고 보여지긴 하지만 이 비싼 갤럭시 폴드 스마트폰을 구입해서 1년, 2년 쓰고 그만 버릴 건 아니니까 3년, 4년 이렇게 오랜 시간 쓴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메인 디스플레이의 내구성이 과연 3, 4년 이렇게 오래 사용을 해도 버텨줄지에 대한 의문은 분명히 존재를 하고 그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처음에 사전 예약을 통해서 구입한 사람들에게는 1년 이내 디스플레이 교체 시 70%의 수리 비용 절감 혜택을 제공을 해주죠. 거기에 더해서 통신사 보험을 가입을 하신 분들은 두 개를 다 적용을 하면 갤럭시 폴드 전체를 다 수리해도 비용이 얼마 나오지 않아서 1년 정도 사용했을 때 수리를 할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나오지 않긴 하지만 그 이후에 좀 장기적으로 사용했을 때의 내구성에 대한 의문은 분명히 존재를 해서 1세대 갤럭시 폴드를 뒤늦게라도 구입하실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한 본인만의 결론도 내놓고 구입을 하시는 게 아마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갤럭시 폴드는 폴더블 스마트폰이라는 다른 새로운 카테고리를 여는 1세대 스마트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나왔던 로열 플렉스파이라든지 이런 거는 시장에서 제대로 선택을 받지 못하는 실험작이었으니까 그런 건 제외를 하고요. 1세대 스마트폰이니만큼 보통 1세대는 뭔가 많이 포기를 하고 구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 컨셉을 제대로 즐겨보기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갤럭시 폴드는 1세대 스마트폰임에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퀄리티를 갖고 있고 완성도를 갖추고 출시가 된 제품이에요. 삼성에서 출시를 하다 보니까 국내에서 사용하기 편리한 삼성페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통화 녹음이라든지 후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다 즐길 수 있으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폰이다 보니까 1세대이면서 제가 이 정도까지 만족하면서 썼던 1세대 디바이스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편하게 그리고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었어요. 1세대니만큼 내부 디스플레이에 요 소재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분명히 존재를 하지만 그 외에 전체적인 마감은 2세대, 2.5세대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완성도 높게 잘 출시가 돼서 갤럭시 폴드 1세대를 뒤늦게나마 구입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잘 쓰실 수 있는 폰임에는 분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갤럭시 폴드를 지금까지 몇 달 동안 사용하면서 느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신 분들이나 재미있으셨던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저의 다음 영상이 기다려주시는 분들은 알림 설정까지 한번 눌러주시고 기다려주시면 다음 영상도 빠르게 만들어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